오늘도 즐거운 한국어 공부를 렛츠 코리어와 함께 시작해보세요. Rain begins to fall as two students walk home under a single umbrella. Their quiet steps slowly bring their hearts closer without a single dramatic word. 같이 갈래요? 비 한국에서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In the soft sound of rain, something unforgettable begins to grow. And on that wet pavement a memory they didn't expect quietly blooms. 씬 1. 빗속의 하굣길. 늦은 오후 학교 운동장은 갑작스러운 봄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종이 울리자 학생들은 우산을 펴거나 비옷을 챙기며 급히 교문 밖으로 향했습니다. 민재는 카메라 가방을 한쪽 어깨에 맨 채 복도 창가에서 비 내리는 운동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래 머물지 않고 점점 교실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조용히 짐을 챙긴 그는 비소리를 따라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운동장 끝에서 하나가 비를 피하며 가방을 머리 위에 올리고 뛰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제대로 펴지 못해 손잡이가 빗물에 미끄러지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그 모습을 본 순간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우산을 들고 운동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 빗줄기가 옆으로 날아왔습니다. 하나는 버스 정류장을 향해 빠르게 걸었고 발밑에 무릉덩이를 피하느라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민재는 그녀에게 가까워지며 조심스럽게 우산을 들어 올렸습니다.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조용히 흘렀습니다. 하나는 놀란 듯 그를 바라보다가 작은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섰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고 우산 끝에는 물방울이 모여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방 안에서 작은 노트를 꺼내 비에 젖지 않도록 품에 품었습니다. 민재는 그 동작을 보고 시선을 살짝 내렸다가 다시 우산을 고쳐 잡았습니다. 같이 갈래요? 그의 말은 짧았지만 우산 아래로 자연스럽게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의 옆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좁은 우산 아래 둘의 어깨는 아주 조금 스쳤습니다. 무릉덩이를 지날 때마다 우산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반사되어 울렸습니다. 교문을 지나 골목길로 향하는 동안 둘의 발걸음은 점점 비슷한 속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작은 목소리로 고마워요 라고 말했고 민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지나가는 길에는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주황색 불빛이 빗물에 반사돼 길 전체가 흐릿한 금빛으로 번졌습니다. 바람이 불어 우산이 흔들렸지만 민재는 손목을 고정해 흔들림을 잡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옆모습을 잠시 바라보다 시선을 다시 길로 돌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많은 말을 하지 않은 채 같은 우산 아래에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비 내리는 하굣길은 일상적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시간이 조금 느리게 흘렀습니다. 골목 끝에서 자동차 바퀴가 물을 튀기는 소리가 들렸고 멀리 천둥이 한 번 울렸습니다. 하나는 가슴속 어딘가에서 아직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이 스쳐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민재는 우산 아래 서로의 발자국 소리가 일정하게 맞춰지는 걸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걸음은 그렇게 하나의 리듬처럼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씬 2. 좁은 우산 아래의 거리. 두 사람은 교문을 벗어나 천천히 언덕길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봄비는 약해졌다가 강해지기를 반복하며 길 위에 동그란 물결을 만들었습니다. 좁은 우산 아래에서 둘의 간격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어깨가 스칠 때마다 우산살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하나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젖은 신발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손에 든 작은 노트를 가슴 쪽에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비가 조금 세차게 쏟아지자 민재는 우산을 그녀 쪽으로 더 기울였습니다. 그러자 그의 반대쪽 어깨는 점점 젖어갔습니다. 하나는 그 모습을 보고 조심스럽게 우산 중심을 잡아주려 했지만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민재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우산을 조금 더 높게 올렸습니다. 괜찮아요.
이쪽은 금방 마를 거예요. 라는 말이 빗속에서 낮게 흘렀습니다. 골목 초입에는 작은 분식집과 문구점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빛 때문에 간판 조명들이 더 선명하게 빛났고 습한 공기 속에서 어묵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그 앞을 지나던 중 분식집 아주머니가 비 많이 오니까 조심해서 가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하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아주머니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재는 그 모습을 곁눈질하며 조용히 발걸음을 맞췄습니다. 골목 중간에서 학생 2명이 서로 장난치며 지나갔습니다. 젖은 신발이 바닥에 착착 소리를 내며 멀어졌습니다. 하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주변을 둘러보다가 우산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민재의 소매를 적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 우산 손잡이를 살짝 당겨 중심을 바로 잡았습니다. 그 순간 둘의 손등이 부딪히며 짧은 정적이 스쳤습니다. 빗속의 전봇대 아래에 도착했을 때 신호등 불빛이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약속한 것처럼 동시에 멈춰 섰습니다. 신호등 아래로 떨어지는 비는 붉은 빛을 머금어 유리막처럼 보였습니다. 버스가 지나가며 물을 크게 튀겼고 둘은 반사적으로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에도 우산은 흔들리지 않도록 민재의 손목이 단단히 고정된 채였습니다. 빗소리가 잠시 잦아들자 하나는 숨을 가볍게 들이켰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집도 이쪽이에요? 민재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여기 골목 지나면 돼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일정한 톤으로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무릉덩이를 지날 때마다 원이 퍼졌고 골목의 공기는 따뜻해졌습니다. 둘은 다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우산 아래에서 흐르던 빗소리는 마치 벽 밖으로 밀려나고 둘의 숨소리만 가까이 들려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길게 드리워지며 둘의 그림자가 한 발짝씩 겹쳤다가 떨어졌습니다. 하나는 발끝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고 민재는 앞쪽 도로를 살피며 일정한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없이 걸었지만 걸음마다 서로의 존재가 점점 더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신 3. 빗속에서 생긴 작은 거리. 골목을 따라 조금 더 걸어가자 비는 다시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산 가장자리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연달아 튀어올랐고 바닥의 무릉덩이는 점점 넓어졌습니다. 하나는 비에 젖지 않도록 가방을 몸쪽으로 더 끌어당겼습니다. 그녀의 손끝에는 물기가 맺혀 있었고 노트가 젖을까 걱정하는 듯 조심스러운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민재는 그녀의 가방이 젖지 않도록 우산을 조금 더 기울였습니다. 한참을 걷던 중 좁은 길 모퉁이에서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우산이 순간 뒤집힐 듯 흔들렸고 둘은 동시에 멈춰 서서 우산을 붙잡았습니다. 민재는 손목을 고정하며 우산살을 바로 잡았고 하나는 양손으로 손잡이를 함께 잡아주었습니다. 둘의 손이 가까워졌지만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가자 우산은 다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조금 더 걸어가자 비 냄새와 함께 빵 굽는 향이 공기 속에 섞여 들어왔습니다. 작은 제과점 앞에서는 빗물이 처마 끝에서 떨어지고 있었고 가게의 노란 불빛이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하나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잠시 발걸음을 늦추었습니다. 민재도 그 시선을 따라 제과점을 보았고 다정한 표정으로 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잠깐 비 피하고 갈까요? 라고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게 안에는 비를 피해 들어온 손님 몇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공기와 구워진 빵 냄새가 비 내리는 소리와 어우러져 안락함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젖은 머리카락을 매만지며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민재는 그녀가 먼저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창가 자리에는 빗물이 창문에 닿아 둥근 자국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리에 앉으며 노트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녀는 노트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닦으며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민재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노트에 적힌 짧은 한국어 문장 하나를 보았습니다.
오늘 비가 와요. 그 단순한 문장 옆에는 작고 서툰 그림 한 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민재는 그 문장을 읽으며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나는 그가 노트를 보고 있는 것을 눈치채고 부끄러운 듯 노트를 닫았습니다. 연습 중이에요. 그녀의 말은 짧지만 분명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잘 쓰네요. 라고 답했습니다. 둘 사이에 가벼운 침묵이 흐르며 밖에서는 빗줄기가 살짝 약해졌습니다. 가게 밖 골목에서는 물방울이 낙엽을 튕기며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우산이 색색으로 흔들렸습니다. 하나는 그 움직임을 바라보다가 다시 노트를 열어 펜을 들었습니다. 민재는 창가에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놓고 렌즈를 닦았습니다. 그 순간 창밖에서 번개가 멀리서 한 번 번쩍이며 하늘을 밝게 갈랐습니다. 둘은 동시에 창밖을 보고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빗소리가 다시 커지기 시작했고 제과점의 작은 문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는 가볍게 숨을 들이마시고 노트를 덮었습니다. 민재는 카메라를 쥐며 다시 우산을 펼 준비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신사, 비가 멈추지 않는 골목에서 제과점을 나서자 비는 오히려 더 굵어져 있었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줄기가 우산 위로 튀어올라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민재는 우산을 다시 펼쳐 하나 쪽으로 살짝 기울였고 둘은 자연스럽게 같은 보폭으로 걸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은 비 때문에 조용했지만 가로등 아래마다 작은 물웅덩이가 생겨 은빛으로 흔들렸습니다. 하나는 발끝이 젖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걸으며 우산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학교에서 멀어질수록 집들이 줄어들고 오래된 상점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포장마차 천막은 비에 젖어 늘어졌고 주인은 비닐을 정리하며 작은 손짓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나는 그에게 인사하듯 고개를 숙였고 민재도 잠시 걸음을 늦추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빗줄기는 일정한 속도로 내렸고 우산 아래의 공간만 아늑한 듯 따뜻했습니다. 하나는 손에 든 노트를 다시 확인하며 혹시 젖은 부분이 없는지 살폈습니다. 조금 더 걸어가자 오래된 벽돌 건물 아래에서 3명의 학생이 비를 피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둘을 보자 장난스럽게 손을 흔들며 우산같이 써서 좋겠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나는 당황한 듯 고개를 숙였지만 민재는 무표정한 얼굴로 조용히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점점 멀어지며 비소리에 흩어졌습니다. 골목 끝에 이르자 비의 세기가 잠시 줄어들었습니다. 비가 잦아든 틈을 타 바람이 살짝 불었고 우산 아래 공기가 시원하게 움직였습니다. 하나는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며 길을 확인했습니다. 여기 맞죠?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묻자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 길 따라가면 금방 버스 정류장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비 속에서도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정류장 쪽으로 향하는 길에는 나무가 한 줄로 서 있었습니다. 빗물이 나뭇잎 끝에서 떨어져 작은 연기를 만드는 듯 튀어 올랐습니다. 하나는 그 풍경을 바라보다 말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재는 그 표정을 살짝 눈가로 확인하고 다시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둘은 말을 잇지 않았지만 걸음에서는 어느새 자연스러운 여유가 생겨 있었습니다. 정류장이 보일 즈음 갑자기 세찬 바람이 골목을 훑었습니다. 우산이 크게 흔들리며 빗물 방울이 양옆으로 튀었습니다. 하나는 갑작스러운 흔들림에 놀라 손잡이를 놓을 뻔했습니다. 민재가 재빨리 손잡이를 잡아 중심을 잡아주었고 둘의 손등이 간단히 스쳤습니다. 그 짧은 접촉이 지나자 바람은 금세 잦아들었습니다. 정류장 지붕에는 비가 일정한 리듬으로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의자 위에는 빗물 자국이 있고 전광판에는 버스 도착 시간이 천천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류장 안쪽으로 들어가 비를 털며 짧게 숨을 고르었습니다. 민재는 우산을 접으며 조심스럽게 물기를 털어냈습니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지만 방금 전 흔들린 우산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정류장 앞 도로를 빗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하나는 버스 시간표를 확인하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버스 조금 늦네요. 그녀의 말이 빗소리 사이로 부드럽게 흘렀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빗방울 맺힌 렌즈를 닦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기다림이 길어지길 바라는 듯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씬 5. 정류장에서 시작된 작은 대화. 정류장 지붕 아래 비는 여전히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버스 전광판에는 10분 지연이라는 문구가 반복해서 깜빡였습니다. 하나는 젖은 머리카락을 손으로 정리하며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녀의 어깨에는 빗방울이 조금 남아 있었고 노트는 품속에서 조심스럽게 보호되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우산 끝에 맺힌 물기를 털며 그녀 쪽을 살짝 바라보았습니다. 정류장 기둥 뒤에서 바람이 스며들어 둘 사이의 공기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하나는 바람을 피해 한 걸음 안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움직임에 맞춰 민재 역시 약간 비켜섰습니다. 잠시 둘 사이에 고요한 침묵이 내려앉았고 빗소리가 그 빈틈을 채웠습니다. 멀리서 자동차가 물을 튀기며 지나가는 소리만이 간간히 들렸습니다. 잠시 후 하나는 손에 든 노트를 꺼내 가볍게 펼쳤습니다. 비에 스며들지 않도록 가장자리를 살짝 잡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다 비에 젖을까봐 걱정했어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를 바라봤습니다. 잘 챙겼네요. 그의 짧은 말 속에는 작지만 분명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둘은 창문 너머 젖은 도로를 바라보며 잠시 나란히 섰습니다. 버스 정류장 안팎에서 빗소리가 다르게 울려 두 겹의 리듬이 교차했습니다. 하나는 그 리듬을 듣다가 문득 고개를 돌렸습니다. 비, 한국에서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 말에 민재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계절엔 특히 그래요. 금방 또 멈춰요. 잠잠하던 빗줄기가 다시 세차게 쏟아지며 정류장 지붕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하나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고 민재는 본능적으로 한 발 앞으로 나와 우산을 살짝 펴보였습니다. 우산 끝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바닥 타일 위에 점점이 퍼졌습니다. 정류장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막아주려는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는 그 배려를 이해한 듯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버스 도착 알림이 전광판에 떴습니다. 하나는 가방을 들고 일어서며 버스 기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재는 우산을 들고 그녀 옆에 조용히 섰습니다. 버스가 물을 튀기며 정류장에 멈춰 섰고 문이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둘은 동시에 한 걸음 내디디다 살짝 멈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하나는 버스 계단 앞에서 민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고마웠어요. 민재는 우산을 접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조심히 가요. 그 말은 짧았지만 빗소리를 뚫고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하나는 버스 안으로 올라갔고 차장 아래로 빗방울이 길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문이 닫히는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조용히 끊어졌습니다. 버스는 천천히 움직이며 젖은 도로 위를 지나갔습니다. 창가에 비친 하나의 모습이 흔들리는 빛과 함께 멀어졌습니다. 민재는 정류장에 서서 사라지는 버스를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빗소리는 조금도 멈추지 않았고 그의 손끝에는 아직 우산의 차가운 감촉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오늘의 우산 아래 있었던 모든 장면을 마음속에서 조용히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씬 6. 빗속에서 남겨진 마음. 버스가 멀어지자 정류장 앞에는 다시 고요함만 남았습니다. 빗소리는 여전히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며 도로 위에 원을 그렸습니다. 민재는 우산을 접은 채 한참 동안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미 사라진 버스를 따라가고 있었고 빗물은 어깨와 머리카락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정류장 조명 아래에서 떨어지는 물방울들이 그의 발끝 주위에서 작게 튀었습니다. 그는 우산을 반쯤 펼친 뒤 빗방울을 털어내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손에 쥔 우산 손잡이는 하나가 잡았던 자리와 겹쳐 있었고 그 미세한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민재는 걸으며 그 감각을 한 번 더 쥐었다 놓았습니다. 거리에는 분식집 불빛이 비에 반사되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빛을 피해 한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길을 따라 걸을수록 빛방울은 더 가늘어졌습니다. 전봇대 아래에서 멈춰 선 그는 카메라 가방을 열어 렌즈를 닦았습니다. 렌즈 표면에 묻은 빗물이 그의 손가락 끝에서 미끄러지며 떨어졌습니다. 가방 속에는 오늘 촬영한 사진들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꺼내 전원을 켜고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작은 화면 속에는 제과점에서 창밖을 바라보던 하나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빛에 비친 옆모습, 손끝에 놓인 노트, 그리고 창문 너머로 번지던 비. 민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겼습니다. 다음 사진은 비를 피해 정류장으로 뛰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사진마다 그날의 진짜 공기와 소리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민재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화면을 껐습니다. 카메라는 그가 느낀 감정보다 더 많은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걸음을 옮기며 어깨 위로 우산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우산천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그의 신발 위에 작게 튀었습니다. 멀리서 골목 사이로 봄비의 냄새가 희미하게 퍼져나왔습니다. 골목 끝에 있는 신호등이 깜빡이며 바뀌었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비에 젖은 도로 위에서 길게 늘어났다가 무너졌습니다. 민재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사이에는 희미한 빛이 스며들고 있었고 빗줄기는 그 아래서 부드럽게 흩어져 내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오늘 기억나겠지? 집에 가까워질수록 빗소리는 점점 멀어지는 듯 들렸습니다. 문득 그는 하나가 노트에 적었던 단순한 한국어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오늘 비가 와요. 그 문장은 이제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둘만의 하교길을 상징하는 하나의 기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가방을 고쳐 메고 마지막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빗줄기는 거의 그쳤습니다. 문을 열기 전 그는 뒤돌아 골목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비를 머금고 있었던 거리는 물결처럼 흔들리며 반짝였습니다. 그는 한 걸음 안쪽으로 들어가며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남아있는 오늘의 장면들을 천천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신7 다시 시작된 빗길의 우연. 다음날 오후 학교 복도에는 축축한 공기 냄새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흐린 하늘은 결국 수업이 끝날 무렵 다시 빗방울을 떨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카메라 가방을 정리하며 창문 너머 운동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와 비슷한 풍경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왠지 모르게 교문 밖으로 서둘러 나가고 싶은 기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반대편에서 수진이 하나와 함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둘은 교과서를 정리하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하나는 비가 오는 창밖을 바라보며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은 그녀의 표정이 어딘가 달라진 것을 눈치챘습니다. 어제 많이 젖었지? 감기 안 걸렸어? 라는 말에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생각이 자꾸 어제 하굣길로 향한다는 것을 숨기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종이 울리고 학생들은 우산을 찾아들며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하나는 천천히 가방을 메고 차분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수지는 다른 친구와 약속이 있어 먼저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복도에는 이제 젖은 머리와 젖은 옷자락이 지나가는 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는 홀로 교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교문을 나서자 비는 전날보다 조금 더 잔잔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멀지 않았지만 그녀는 걸음을 쉽게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서서 가방 속 노트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어제 비에 젖지 않도록 꼭 잡았던 그 노트였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가 우산을 들고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하나 쪽으로 우산을 조금 내밀었습니다. 하나는 잠시 그의 얼굴을 보며 멈칫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동안 둘은 어제와 같은 거리에서 같은 우산 아래를 떠올렸습니다. 하나는 다시 한 걸음 그의 가까운 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오늘도 비가 오네요. 하나의 말은 조심스럽지만 어제보다 자연스러웠습니다. 민재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계속 오네. 우산 아래에 모여드는 빗방울은 일정한 속도로 떨어졌고 둘의 어깨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어제와 같은 거리지만 둘의 마음속 분위기는 조금 더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정류장으로 향하는 동안 하나는 주머니 속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어제 노트에 연습하듯 적어둔 한국어 단어였습니다. 고마워요. 라는 글씨가 손바닥 안에서 작게 번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보고 잠시 웃었고 민재는 그 표정을 곁눈질로 확인했습니다. 정류장 지붕 아래 도착했지만 둘은 우산을 쉽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잠시 불어 우산 표면을 흔들었습니다. 빗소리는 지붕 아래에서 더 크게 울려 마치 둘만의 조용한 공간을 만든 듯 했습니다. 하나는 우산 아래에서 작은 용기를 모으듯 숨을 들이켰습니다. 어제 같이 걸어서 좋았어요. 그 말은 어색하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떨어졌습니다. 민재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람보다 이해에 가까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나도요. 어제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둘의 시선은 짧게 닿았다가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빗소리는 점점 잦아들었고 정류장 불빛은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신 8 빗속에서 찾아온 작은 변화. 정류장 지붕 아래의 빗소리는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람에 날린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조용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정류장 의자에는 빗물 자국이 남아있어 그녀는 앉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민재는 우산 천을 조심스레 털어내며 그녀 옆에 서서 버스 도착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전광판에는 3분 후 도착이라는 문구가 천천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빗방울이 흩어지는 도로를 바라봤습니다. 차들이 지나갈 때마다 얇은 물막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가로등 불빛이 그 안에서 은은하게 흔들렸습니다. 하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속에 맴도는 말을 붙잡아 두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손끝은 가방끈을 꼭 잡으며 작은 떨림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그 움직임을 눈치채고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정류장 뒤편에서 작은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갔습니다. 젖은 털을 털어내며 계단 아래로 사라졌고 빗방울이 고양이 뒤를 따라 점점이 떨어졌습니다. 그 장면을 본 하나는 나직하게 웃음을 흘렸고 민재는 그 표정에 자연스레 시선을 멈췄습니다. 그의 손에서 우산 손잡이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 모습을 받아들였습니다. 잠시 후 하나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어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 종이에는 어제 연습하던 문장이 다시 적혀 있었습니다. 천천히 걷고 싶어요. 그녀는 종이를 손바닥 위에 올려두고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민재는 그 글씨를 보고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어제보다 조금 더 자연스러운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빗소리 대신 둘의 숨소리가 더 가까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하나는 용기를 내듯 조심스럽게 종이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비 이제 거의 그쳤네요. 그녀의 말은 평범했지만 그 안에는 어딘가 머물고 싶은 마음이 스며 있었습니다. 민재는 한쪽 발을 살짝 움직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금방 멈출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부드러웠고 말 사이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여유에 맞춰 천천히 시선을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잠시 엇갈렸다가 천천히 머물렀습니다. 바로 그때 버스의 헤드라이트가 골목 끝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빛은 젖은 도로를 번쩍 비추며 정류장 쪽으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하나는 살짝 당황한 듯 가방을 고쳐 메고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민재도 우산을 접어 손에 들고 버스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둘은 거의 동시에 움직였지만 걸음은 서로를 기다리는 듯 느려져 있었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춰 서자 도로 위에서 물이 크게 튀었습니다. 하나는 한 발 앞으로 내디뎠다가 다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민재를 향해 고개를 들었고 그의 얼굴에는 어제보다 분명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민재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오늘도 같이 와서 좋았어요. 그 말은 빗소리가 멈춘 공간에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하나는 짧게 눈을 깜빡이며 작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버스 문이 열리며 따뜻한 공기가 정류장 쪽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한 번 더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계단을 올라탔습니다. 민재는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천천히 이동하자 둘 사이의 공간에는 빗방울 대신 조용한 여운만 남았습니다. 신구, 비가 남긴 흔적. 버스가 사라진 뒤 정류장에는 다시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민재는 우산을 접은 채 잠시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약하게 불어 그의 젖은 머리카락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빗방울이 거의 멈춘 도로 위에는 흐릿한 반사광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방금 전까지 우산 아래에 있던 온기를 마음속에서 천천히 되짚고 있었습니다. 정류장 옆 가로등은 바람에 흔들리며 빛의 방향을 조금씩 바꿨습니다. 민재는 우산을 손에서 한 번 굴린 뒤 가방을 고쳐 메고 골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걷는 동안 바닥의 물웅덩이는 그의 신발 끝에 잔잔한 파문을 만들었습니다. 그 파문이 점점 퍼지며 흐려질 때마다 그는 오늘의 장면들을 떠올렸습니다. 정류장 아래에서 웃던 하나의 표정도 그 안에 함께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길 끝에서 그는 잠시 멈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정류장은 더 이상 사람이 남아있지 않았고 비가 그친 자리에는 맑은 습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민재는 한 손으로 카메라 가방을 잡고 다른 손으로 셔츠 소매의 물기를 털었습니다. 그 순간 작은 진동음이 들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사진 동아리 단체 채팅이 들어와 있었고 내일 전시 준비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채팅창을 내려놓고 카메라를 꺼내 들었습니다. 비에 젖어 흐릿해진 렌즈를 부드럽게 닦은 뒤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 속에는 어제 찍은 사진들이 천천히 슬라이드처럼 흘러갔습니다. 하나가 노트를 들고 빵집 유리창에 기대 서 있던 장면도 그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밝지 않은 불빛 속에서도 그녀의 표정은 또렷하게 기억 속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한 장의 사진을 꾹 눌러 확대했습니다. 정류장 아래에서 비를 바라보던 그녀의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멈추며 그 장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사진에는 빛과 비와 공기까지 묘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렌즈를 통해 보는 순간마다 그는 같은 감정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화면을 끄고 난 뒤에도 여운이 길게 남았습니다. 민재는 우산 손잡이를 잡으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길 가장자리에 떨어진 벚꽃잎이 빗물에 젖어 바닥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잎사귀를 잠시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발을 피해 지나갔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하나가 가방 속에서 조심스럽게 펼치던 작은 종이가 다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마지막 골목은 약간 어두웠지만 비 냄새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냄새는 어제와 오늘이 이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만들었습니다. 민재는 천천히 숨을 들이켜 그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 두 번의 하굣길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하나의 장면으로 겹쳐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문을 열기 전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 어두워지는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골목에는 이제 빗방울 대신 흐릿한 조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명 아래에서 그는 오늘의 장면이 오래 기억될 거라는 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접으며 문을 열었고 실내의 따뜻한 공기가 그를 맞았습니다. 문이 닫히자 바깥의 고요는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아직 빗소리가 아주 작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신10 잊고 싶지 않은 하루의 끝. 밤이 깊어질수록 집안은 조용했고 창문 밖에서는 마지막 빗방울이 간간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책상 앞에 앉아 가방을 열어 오늘 찍은 사진들을 정리할 준비를 했습니다. 카메라 메모리 카드를 꺼내 노트북에 연결하는 동안 그의 손끝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바탕화면에 폴더가 열리자 비 내리던 하루의 모든 장면들이 작은 이미지로 줄지어 나타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스크롤을 내려 사진들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과점에서 창밖을 바라보던 하나의 모습이 화면에 크게 펼쳐졌습니다. 빗방울에 반사된 불빛이 그녀의 눈가에 작게 비쳐 있었고 손에 든 노트는 조심스럽게 감싸 쥐어져 있었습니다. 민재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숨을 가볍게 내쉬었습니다. 다음으로 정류장에서 비를 바라보던 그녀의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그 표정은 조용했지만 무언가 말하지 못한 마음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사진 편집 프로그램을 열어 작은 보정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밝기를 조금 조절하고 빛이 닿는 각도를 조정하며 세심하게 화면을 다듬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오늘 그녀가 했던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어제 같이 걸어서 좋았어요. 그 말이 사진 화면 위를 스쳐 지나간 듯 마음속에서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민재는 그 문장을 마음속에서 한 번 더 되뇌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오늘의 시간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느낌이 강해졌습니다. 그는 사진 속 그녀의 모습을 한 번 더 확대해 바라보았습니다. 부드러운 빛 아래 놓인 그녀의 표정은 낯설지 않았고 어제보다 조금 더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 감정이 마음 한쪽에서 조용히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사진 작업을 마치고 노트북을 닫자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는 침대 앞에 놓인 창문을 열어 밤 공기를 들였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비 냄새와 젖은 흙의 향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창밖 거리에는 간간히 지나가는 자동차 불빛이 반짝이며 흔들렸습니다. 그 불빛들이 바닥의 물막 위에서 부서지며 작은 파동을 만들었습니다. 민재는 창틀에 팔을 괴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에 별빛이 희미하게 보였고 빗방울이 마지막으로 떨어져 유리창에 작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오늘 잊지 말아야지. 그 문장은 자신에게 건 약속처럼 부드럽게 흩어졌습니다. 바람이 불어 커튼이 천천히 흔들렸고 방 안은 한층 더 잔잔해졌습니다. 민재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카메라를 정리했습니다. 우산 손잡이에 남아있던 물기가 이제 거의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우산을 벽에 기대어 놓고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그 우산 아래에서 나란히 걸었던 거리와 빗소리들이 마음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불을 끄고 방을 나서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문을 닫기 직전 그는 다시 한번 창밖의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조명 아래 반짝이는 물결은 모두 하루가 남긴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그 흔적 속에서 오늘의 장면들이 하나의 이야기로 묶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느리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도 비가 온다면 같은 우산 아래서 다시 걸을 수 있을 거라는 작은 바람과 함께. 예고편 3화 소리를 잃은 피아노. 늦은 밤 카페 기억 조작의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빗물이 가라앉은 골목에서 한 청년이 피아노 가방을 메고 들어섰습니다. 축축이 젖은 신발에서 물방울이 바닥에 떨어졌고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하루는 카운터 뒤에서 잔을 닦다가 시선을 들었습니다. 청년의 눈에는 불안과 갈등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카페 한가운데 놓인 낡은 업라이트 피아노를 보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검은 건반 위에는 먼지가 얇게 내려앉아 있었고 조용한 재즈 음악만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피아노 뚜껑을 열었지만 손끝은 건반에 쉽게 닿지 못했습니다. 하루가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잃어버린 소리는 여기서부터 다시 찾을 수 있어요. 청년 윤호는 숨을 들이마신 채 건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카페의 벽시계가 미세하게 흔들렸고 불빛이 한순간 낮아졌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아주 천천히 첫 음을 눌렀지만 그 순간 아무 소리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윤호의 표정은 얼어붙었고 하루는 피아노 옆에서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라떼는 의자 위로 올라가 꼬리를 천천히 흔들며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죠. 정적의 무게가 카페 안을 가득 채운 순간 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희미한 떨림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목소리가 아주 낮게 울렸습니다. 기억을 잃은 건반은 보통 가장 중요한 것을 숨기고 있죠. 카메라가 어둑한 피아노 건반 위를 천천히 비추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조짐이 조용히 번져갔습니다. Let's Korea supports your study of Korean. Please listen to it as much as you like today. Subscribe and like are a great help in creating a heartfelt story. I hope your day is warm again today. Join Let's Korea. Thank you and love you.